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하시면 11강 문제 여기 있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할 거고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넣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여기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그대로 똑같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if exist.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야겠죠. 많이 했으니까. 그 다음에 create database A6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고, 내가 A6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겠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요 드롭이라는 걸 거의 안 씁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삭제하려면 상급자한테 이 사인을 받아야 돼, 서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실무 갔을 때 할 일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create table 만들어야겠죠. DPT라고, DPT는 department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id int, 그 다음에 unsigned가 뭔지 아시죠? 내가 음수를 허용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not null, 그 다음에 primary key. 자, primary key도 기억나시죠? primary key는 id의 이제 고유값이죠. 고유값. 그 다음에 auto increment. 요거는 세트예요. 여러분들 프라이머리 키가 걸려 있어야지만 오토 인크리먼트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 데이트라고 쓰시고 데이트 타임. 자, 얘도 마찬가지로 not null. 자, 웬만하면 다 not null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임도 마찬가지로 캐릭터 한 100자 정도 써주고 not null. 얘는 unique라고 걸어줄게요. 자, unique 왜 건다고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키는 테이블에 하나당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임으로 가지고 우리가 식별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서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중복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유니크라고 걸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insert into까지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nsert into dept. 자, set regi date. 자, 여기다가 now라는 함수를 쓰게 되면 오늘 날짜 정해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얘는 뭐라고 쓰면 된다? 홍보부서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자, 하나 더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예요? 기획부서다. 자, 이렇게 해서 요거까지 드래그 해가지고 실행하면 실행이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요거만 따로 실행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오류 나는 경우에는 다시 삭제하고 얘부터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이렇게 실행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난다 그러면 지금 뭔가 제가 오타를 썼다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레지데이트, 자, 레지데이트도 잘 썼고 now도 잘 썼고 insert into. 자, 왜 오류가 나는지 한번 볼까요? 기획 자, 세미콜론도 마찬가지로 붙여주시고. 자, 실행. 세미콜론을 안 붙여서 오류 났던 거였네요. 자, 그러면 자, 여기다가 확인을 해야죠. DSC DPT 까보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실행했을 때 이런 식으로 테이블 칼럼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select, 그 다음에 from DPT. 그러면 아직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들어있겠죠? 네, 다시 데이터는 들어가 있겠죠. 홍보부서랑 기획부서 그리고 현재 날짜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건 알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이제 사원 테이블을 만들어야 된대요. create table.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아는 거 그대로 쓰시면 되겠죠. emp 테이블이라고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얘는 요거랑 거의 비슷하니까 일단 요거까지만 복사를 해서 가져올게요. 자, 레지 데이트도 있으면 되고 네임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네임도 같이 가져올게요. 근데 얘는 유니크가 아니죠. 왜냐면 이름이 사원 명은 중복될 수 있으니까. 자, DPT ID 왜 만든지 아시죠? 이걸로 가지고 홍보부서냐 그 다음에 기획부서냐라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unsigned 얘도 마찬가지로 음수를 허용하면 안 되잖아요. not null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월급 급여가 있죠. 연봉. 그래서 급여는 셀러리라고 할게요. 셀러리 int unsigned. 얘도 마찬가지로 not null은 있어야 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만들고 나서 얘부터 테이블 먼저 실행해 주세요. 자, 실행했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만들어 줘야겠죠. insert into, 그 다음에 emp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emp라고 적어주시고, 자, 뭐뭐 만들면 되는 거야? set regidate라고 해주시고 now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name도 집어넣어줘야겠죠.
네, 네임은 홍길동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자, 샐러리는 뭐라고 하네요? 자, 1000만원, 5천만원이네요. 그래서 샐러리, 자, 여기다가 5천만원이라고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저는 근데 5천만원이라고 쓰는 것보다 숫자를 쓰는 게 좋기 때문에 5천이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자, 근데 얘는 DPT ID도 집어넣어줘야겠죠? DPT ID. 자, 홍보부서라고 하니까 지금 보면 셀렉트 했을 때 홍보부서는 ID가 1번이고 기획부서는 2번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DPT ID가 1번이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거만 딱 실행해보는 거예요. 실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되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만들어야 돼요? 홍길순 홍보 6천만원이네요. 그러면 홍길순, 그 다음에 얘는 뭐 홍보니까 그 다음에 6천만원. 자, 그 다음에 임꺽정 기획이네요. 그래서 임꺽정 기획이니까 2번 써주시고 4천만원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딱 정상적으로 딱 실행해보고 그 다음에 까보는 거예요. 무조건 했으면 확인을 해봐라. 그럼 EMP, 자, 실행해보면 급여도 들어가 있고 DPT ID도 지금 들어가 있죠. 자, 기억하세요. DPT ID 1번은 홍보고 2번은 기획부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원 수를 출력해달래요. 이거는 셀렉트라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는 사원 수를 출력한 게 아니라 전체 칼럼의 데이터를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SQL에는 뭐가 있냐면 그룹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룹 함수. 그룹 함수라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거예요. 쉼표한 다음에 now라고 이렇게 적었어요. 자, now라고 적고 실행해보면 여기 now에 뭐가 들어가요? 자, now는 현재 날짜를 집어넣어주는 함수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룹 함수가 아닌 함수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뭘 써도 크게 딱히 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now는 그룹 함수가 아니에요. 자,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year라고 적어주시면, year라고 적어주시고, 여기다가 now라고 적어주시면 이건 뭐냐면 현재 연도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now 옆에 보이죠? 현재 연도만 이런 식으로 뽑아낼 수 있고, 당연히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month라는 걸 써주게 되면 현재 월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실행해볼까요? 실행해보면 month도 이렇게 현재는 10월이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뽑아낼 수가 있다. 자, now라는 거는 현재 연도 플러스 1월일, 그 다음에 10분초까지 뽑아내는 거고, 자, 얘는 현재 연도. 근데 현재 연도만 쓰시면, 이렇게만 쓰시면 안 돼요.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 자, 요거만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하면 에러 납니다. 그래서 얘는 now라고 적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 month도 현재 월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특정 문자들을 합치고 싶어요. 그러면 합치고 싶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안, 그 다음에 플러스 0, 자, 이렇게 쓴다 해가지고 이게 될까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립니다. 안 플러스 0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자바 배우신 분들이라면 이거는 뭘 의도한 거예요? 안하고 0이 합쳐진 안녕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컨캣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것도 의외로 잘 쓰는 건데, 컨캣이라 해가지고 여기다가 안, 그 다음에 쉼표인가요? 자, 이렇게 써주게 되면 요게 문구가 합쳐져요. 실행해보면 안녕이라는 문구가 합쳐져서 이렇게 출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그룹 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그룹 함수냐? 지금 우리는 사원 수를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쉼표한 다음에 count 한 다음에 소가르치고 별표. 자, 요거는 여기서 별표라는 건 이거 모든 걸 의미하는 거예요. 올을 의미합니다. 올 전체. 자, 실행해보면, 자,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원래 3개의 덩어리가 몇 개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다 3개의 덩어리로 뭉쳐지면서 지금 카운트가 3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룹 함수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룹 함수를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원래 3개의 덩어리였던 것이 하나의 그룹으로 묶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해볼게요. 아이디를 선택할 거고, 아이디를 기준으로 합치면 당연히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디가 이렇게 3개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사실 아이디는 총 몇 개인 거예요? 이 1은 몇 개가 합쳐진 거죠? 원래 3개가 있었는데 그 3개가 하나의 그룹화로 되어서 나온 것 뿐이다.
자, 그 중에서 하나가 그냥 아무거나 랜덤하게 나온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카운트 아이디가 몇 개냐라고 아이디 몇 개인지 세겠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면 몇 개인지 세겠는데, 그러니까 응축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의 데이터가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응축되어 있는 것 중에 아이디가 몇 개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레지데이트도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레지데이트만 쓰게 되면 이건 뭐예요? 날짜 이렇게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카운트라고 적어주시고 레지데이트라고 적는 순간 레지데이트가 이렇게 나온다 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로 3개 응축되어 있는 것 중에 데이터 아무거나 출력이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게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보통 카운트 셀 때는 여기 이렇게 적어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데이터가 3개가 있다. 3개가 있다. 어디에? EMP 테이블에 데이터가 총 3개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많이 쓰는데 EMP 테이블에 몇 개 있는 건지 세는 거라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사원 번호 출력하는 게 있어요. 사원 번호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아이디로 지금 해놨죠. 자, 그러면 가장 큰 사원 가장 큰 사원 번호를 가진 녀석을 출력해달라는가? 지금 우리가 사원 번호는 몇 번 있어요? 1번, 2번, 3번 순위 있잖아요. 1번, 2번, 3번. 그러면 그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은 3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max라고 쓰시고 소가로로 감싸게 되면 실행했을 때 3번인 녀석이 이렇게 나온다. 자, 기존의 세 줄에서 줄었다는 거는 max가 지금 뭐예요? 그룹 함수라는 거예요. 그룹 함수. 그래서 그룹 함수고 얘는 응축되어 있는 아이디 중에서 뭘 뽑아낸 거다? 제일 큰 아이디를 뽑아낸 거다. 자, 그러면 고액 연봉이라는 건 뭐예요? 연봉이 지금 우리가 뭐죠? 샐러리잖아요. 이렇게 모든 샐러리가 뽑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고액 가장 큰 녀석만 뽑아내면 맥스로 감싸주게 되면 가장 큰 녀석만 뽑아낼 수 있다. 그러면 저액은 뭘까요? 맥스가 가장 큰 거라면 저액은 민이겠죠. 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좀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민으로 이렇게 출력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우리 사원 중에 연봉을 가장 낮게 받는 사람이 이거네 라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거죠. 데이터베이스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회사에서 1년 고정 지출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하네요. 회사에서 1년 고정 지출. 그러면 샐러리 하게 되면 자, 실행했을 때 5천, 6천, 4천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 우리 회사에 현재 사원이 몇 명? 3명이죠. 걔네들의 연봉이 각각 5천, 6천, 4천이래요. 그러면 1년에 연봉이 얼마인 거예요? 사장님이 총 얼마를 줘야 돼요? 1억 5천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는 그냥 썸이라 해가지고 더해주면 됩니다. 썸 해가지고 자,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그룹 함수일까요? 그룹 함수죠. 왜요? 기존의 3개의 덩어리였던 게 하나로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그 샐러리 연봉을 더해가지고 우리에게 그 결과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어렵습니다. 자,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회사 1년 고정 지출비가 얼마냐 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고정 지출비. 자, 이제 고정 지출비를 가져와라. 자, 각 사원에서 지금 뭘 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원의 연봉을 다 더해서 이거 지금 1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라고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장님이 뭐라고 하냐면 부서별 1년 고정 지출을 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룹 함수라는 걸 쓰게 되면 무조건 3개였던 게 하나로 응축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룹의 조건을 세부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냐? 일단 제가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그룹 바이라는 게 있어요. 자, 요것도 굉장히 많이 쓰는 함수 중에 하나인데 자, group 그룹 바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이디 같은 사람 여기 붙어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해보니까 변화가 없죠. 왜 그래요? 각 사람 중에 아이디가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근데 레지데이트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날짜를 따로따로 만들었으면 중복되는 사람이 없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2명을 한꺼번에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날짜가 나오죠. 그죠? 자, 근데 지금 중복되는 날짜가 나오는데 왜 2명만 나올까요?
왜 그러냐면 그룹은 뭉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EMP 같은 경우 EMP 까보면 제가 요 2번 3번 데이터를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만들었었잖아요. 방금 만들 때. 그렇게 되면 얘랑 레지 데이터가 같단 말이에요. 1번은 얘가 제일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는 뭐가 지금 뭉쳐진 거예요? 2번에는 2번, 3번 아이디에 대한 그 데이터가 지금 응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name이라고 적었어요. 자, name이라고 적게 되면 name은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당연히 세 그룹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다가 deptid라고 적게 되면 이건 뭐겠어요? 자, 부서는 지금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죠? 홍길동과 홍길수는 부서가 홍보부서로 1번이에요. 근데 2번 임꺽정은 기획부서죠. 자, 실행해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DPT는 디파트먼트 아이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서 번호가 같은 것들끼리 뭉쳐라 그런 뜻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몇 개 나온다? 2개요. 2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아쉬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홍길동과 홍길순이 지금 1번 같은 부서잖아요. 그러니까 1번, 2번 지금 얘네가 하나로 뭉쳐지게 되면서 하나가 날아가게 돼요.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럼 맞춰보세요. 요 1번을 몇 개가 뭉친 거라고요? 몇 개? 2개가 뭉친 겁니다. 그럼 얘는요? 당연히 1개가 뭉쳐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만약에 여기에 개수가 궁금하다 그러면 심표한 다음에 카운트 별표 이렇게 적어주면 각각의 몇 명이 응축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얘는 2명이 지금 뭉쳐져 있는 상태고 얘는 1명이 지금 뭉쳐져 있는 상태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부서별 1년 고정지출을 뽑아내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썸을 적어주시고 셀러리를 더해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실행했을 때 자, 실행해보면 우측에 뭐라고 나와요? 자, 여기는 1억 1천만원, 여기는 4천만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면 더해지긴 하는데 다른 것들은 빼고 여기에 5천 6천이 지금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걸 썸이라고 하면 여기 응축되어 있는 걸 다 더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번 부서는 그러니까 약이 아니죠. 1번 부서는 1억 1천만원, 2번 부서는 지금 4천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 정리. 그룹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무조건 한 그룹끼리 묶여버리는데 그거를 뭐라고 한다? 그룹 바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다듬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룹 바이라는 걸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실행했어요. 그룹 바이를 안 써볼게요. 그러고 나서 이것만 했어요.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버려요. 자, 그룹 바이를 안 쓰게 되면 세밀하게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세밀한 컨트롤이 불가능하고 그냥 그 총 3개의 그룹이 하나로 응축되고 그 다음에 제가 썸 셀러리 했기 때문에 그 3개의 연봉이 다 합쳐진 그 결과가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요게 정답입니다. 얘가 정답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써 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뽑아낼 수가 있다.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만약에 뭐 별명을 지어줘 가지고 부서별 연봉이라고도 적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사장님한테 보여줄 때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좀 더 낫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부서별 최고 연봉을 뽑아달래요. 그러면 최고 연봉 같은 경우는 어떻게 뽑아내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다가 맥스라고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맥스라고 쓰게 되면 2개가 응축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최고의 연봉을 부서에서 최고 연봉을 받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죠. 당연히 얘는 지금 한 명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최저 연봉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실행. 그러면 민이라고 쓰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것 또한 볼 수가 있다. 자, 평균 연봉은 어떻게 뽑아낼까요? 평균의 뜻이 뭐죠? 에버리지죠. 에버리지. 그래서 AVG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여러분들이 평균 연봉도 뽑아낼 수가 있다. 보이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려운데 부서별 부서명 사원 리스트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최소 연봉 사원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내래요. 자, 그러면 조인 안 한 버전이라는 건 뭐냐? 자, 셀렉트를 할 거예요. 셀렉트.
내가 여기다가 DPT ID를 가져올 거예요. 어디서? 당연히 EMP 테이블에서 가져올 건데, 실행해보면 1번 얘네들 홍보고 얘도 홍보고 얘는 기획이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뽑아내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네임까지 적게 되면 이건 뭐예요? 이름까지 가져올 수 있겠죠? 그죠? 4월 리스트까지 가져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룹 바이라고 여러분들이 적게 되면 어떻게 된다? 바로 하나로 합쳐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DPT ID로 한번 합쳐볼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몇 개가 응축되어 있는 거다? 2개가 응축되어 있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DPT ID라는 건 뭐예요? 얘는 부서명이잖아요. 헷갈리지 말라고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네임 같은 경우는 이건 뭐예요? 사원명이죠. 그죠? 사원명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시면 좀 더 알아보기가 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출력했을 때 칼럼명에 별명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사원 리스트를 출력해달라 했으니까 사원명보다는 사원 리스트라고 적어주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몇 명이 홍길동과 홍길순이 섞여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여기다가 뭐라고 해줄 거냐면 그룹 콘캣이라는 게 있거든요. GROUP 그룹, 그 다음에 컨캣이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name이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룹 콘캣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네임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그룹 콘캣을 안 쓰게 되면 홍길동과 홍길순이 응축되어 있는 상태에서 랜덤하게 하나만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그룹 콘캣을 쓰게 된 순간 그 안에 응축되어 있는 녀석들까지 다 보여지게 된다. 그래서 콘캣은 뭐다? 그 응축되어 있는 것들을 다 꺼내겠다, 그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평균 연봉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AVG라고 쓰시고 셀러리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셀러리. 자, 여기다가 평균 연봉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실행해볼까요? 실행해보면 평균 연봉이 잘 나온다. 그러니까 사장님한테 보여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써주는 게 깔끔한 거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별명 안 붙이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 뭐 사장님이 느낌상으로 알 수는 있겠지만 이거보다는 좀 더 깔끔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실행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왼쪽에 다른 이름으로 내보내기라고 있는데 얘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 ASM을 클릭한 다음에 내보내기 뭐 그냥 누르시면 이렇게 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그냥 사장님한테 보여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부서별 최고 연봉을 뽑아내래요. 최고 연봉은 뭐예요? 바로 맥스죠. 맥스라고 적으시고 최고 연봉이라고 적어주시면 최고 연봉 또한 뽑아낼 수가 있겠죠. 자, 쉼표 안 썼네요. 자, 이런 식으로 최고 연봉. 자, 그러면 최소 연봉은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냥 여기다가 민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여기서 이제 최소 연봉.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원수까지 해줘야 되니까 카운트. 사원수니까 그냥 뭐 여기다가 아이디라 해도 되고요, 뭐 셀러리라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아니면 그냥 별표 해도 되고요. 별표로 할까요? 자, 여기다가 사원수.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실행했을 때 사원수가 총 2명이고 1명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뭐 아이디라 써도 되고 네임이라 써도 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3개잖아요. 자, 양파가 3개 있고 당근이 3개 있어도 양파를 세도 3개, 당근을 세도 3개,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뭐 여기다가 아이디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여기다가 올 전체를 뜻하는 요걸 쓰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부서명이 1과 2로 나오는 게 마음에 안 들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번이 홍보부서고 2번이 기획부서라는 건 알 수는 있지만 이렇게 쓰는 게 편하지 않다? 불편하다라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여기다가 어떻게 써줄 거냐면 요 테이블에도 별명을 붙여줄 거다. 2라고 써줄 거예요. 2라고 이런 식으로 적어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다 이런 식으로 뭐 다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안 쓰게 되면 여기다가 원래는 emp.dpt 그 다음에 emp.name, emp.salary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줘야지만 이게 정석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테이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emp로 쓰는 게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2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뭐 2라 짓던 그러니까 알아보기 편하게만 지으면 돼요. 제가 emp 테이블이기 때문에 2라고 지은 건데, 이렇게 쓰게 되면 emp 대신에 2라고 적어주는 게 가능하다. 이게 바로 정석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튼 이런 식으로 보여드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장님이 이거 1번 뭔데? 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원 테이블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부서 테이블도 가져올 거다.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여기다가 저는 쉼표 한 다음에 dpt라고 쓸게요. dpt as d이라고 이렇게 써줄 거예요. 자, 이해되시나요? from이 뭐예요? 자, from이 뭐뭐로부터 가져온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emp만 쓰게 되면 emp, 즉 사원 테이블만 가져오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dpt, 우리가 얘를 왜 가져와요? 부서명이 지금 여기 들어있는 거잖아요. 자, select해서 from dpt라고 여러분들이 쓰게 되면 지금 부서명이 홍보가 1번이고 기획이 2번이다. 여기에 지금 부서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emp 테이블에는 뭐만 있다? 부서 번호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부서 번호. 그렇죠? 여기에 지금 dpt id라 해서 부서 번호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얘 같은 경우는 dpt 까보면 여기에도 사실 name이 들어있기 때문에, name도 들어있고 id도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2를 안 붙여버리는 순간 이 name이라는 게 dpt 안에 들어있는 name인지 emp 안에 들어있는 name인지를 구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2라고 해줘가지고 요거는 emp 테이블에 있는 name을 우리가 가져올 거야 라고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emp.name은 뭘 의미한다? 얘는 사원 리스트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dpt,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서명을 가져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d라고 적어주시고, d라고 적어주고 이제는 뒤에 있는 dpt dpt name 아니다. 일단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이렇게만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왜 제가 이렇게 썼냐면 테이블에 있는 우리가 아이디랑 그 다음에 홍보, 그러니까 네임이랑 겹치지 않게끔 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이제 쓰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테이블을 뭐 해야 되냐면 조인이라는 걸 해줘야 돼. 조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조인을 하게 되면 각각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아이디랑 네임이랑 일단 겹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뭐뭐.뭐 dpt id, 뭐뭐.name, 뭐뭐.뭐뭐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자, 얘를 지금 출력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나와요?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이렇게 나와버려요. 홍길동, 홍길순.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원수가 4명이 되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런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왼쪽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dpt 테이블이 있고, 그 다음에 우측에 사원 테이블이 있다고 그냥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dpt 테이블에는 홍보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획부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emp 테이블에는 홍보부서인 사람이 홍길동인 사람과 홍길순인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기획부서인 임꺽정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얘네들을 같이 조인을 하려고 하는 건데, 조인을 해서 결과를 여기 중간에 있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데, 얘랑 연결이 되고, 그 다음 얘랑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부서 테이블 있고 오른쪽 사원 테이블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얘네들이 조인이 되면서 어떻게 된 거냐면
홍보부서에 지금 홍길동, 홍길순이 있고 기획부서에 임꺽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원래는 이렇게만 연결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러면 데이터가 하나, 둘, 세 줄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썼어요. EMP, DPT. 그러니까 다 가져오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꺼번에 다 조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2 곱하기 3은 뭐예요? 6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제약적인 조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자, 어떤 식으로 알려줄 수 있냐면 우리는 여기다가 EMP 옆에다가 이너 조인이라는 걸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너 조인. 자, 얘를 조금 분리해서 써볼까요? 자, 여기서 좀 어려운데 이너 조인이라는 걸 이제 적어주고 이너 조인 DPT on EMP라고 적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둘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서 테이블에는 어쨌든 ID가 있고 그 다음에 사원 테이블에는 DPT ID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 테이블에 있는 ID하고 사원 테이블에 있는 DPT ID랑 조인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EMP 테이블에 뭐가 있다? DPT ID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가져올 때 DPT 테이블에 있는 ID하고 요 EMP 테이블에 있는 DPT ID가 같은 것만 조인이 돼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실행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보이시나요? 자, 지금 어떻게 한 거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렇게 아까 요런 식으로만 쓰게 되면 무제약적인 조인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제약적 조인이 발생한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2 곱하기 6은 뭐예요? 2 곱하기 3은 6이기 때문에 무제약적 조인이 나서 6개의 데이터가 나온다. 나와버림. 그쵸? 그래서 우리는 요 EMP 테이블에 있는 DPT ID랑 DPT 테이블에 있는 ID랑 같은 것만 조인을 해가지고 가져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총 3개만 딱 깔끔하게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게 조인 안 한 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조인을 해서 가져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지금 요 코드가 있죠? 요 이너 조인이라는 코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얘를 이너 조인 DPT 그 다음에 이름을 뭘로 쓸까요? as d라고 이렇게 써줄게요. 5는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자, 어차피 우리가 이름을 2라고 적었기 때문에 EMP 대신에 2라고 적어주면 되고 DPT 대신에 뭐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D라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바뀐다 안 바뀐다? 실행했을 때 지금 오류가 났네요. 자, 한번 볼까요? 사원 리스트 어디서 오류가 난 거야? 자, 코드를 좀 볼게요. 사원수 카운트 자, 심표 얘 심표를 붙여줄 필요 없거든요. 그럼 EMP as inner join 그 다음에 DPT as t 알리에이션 그 다음에 on 쓰고 2.dpt id랑 그 다음에 d.id랑 같은 거 가져오겠다. 그 다음에 그룹 바이 한 다음에 내가 dpt id만 가져오겠다. 자, 요것만 한번 다시 실행해 볼게요. 요거 실행했을 때는 일단 잘 되죠. 제가 여기 심표를 빼먹었군요. 그러면 이 심표를 실행해 보면 이 심표가 아니던가? 자, 이너 조인. 자, 코드가 지금 자,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dpt id d.id 1064라는 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 많이 겪게 될 이런 코드, 이제 오류 코드인데, 얘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문법 에러 났을 때 나오는 에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보면 요 그룹 바이가 지금 오류 났죠? 왜요? 제가 여기 세미콜론 또 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러가 난 거죠. 여기 보면 쿼리 해가지고 너 뭐 때문에 오류가 났는지 볼 수가 있어요. 보니까 여기 세미콜론 하나 더 붙었더라고요. 자, 실행했을 때 깔끔하게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잘 되죠?
자, 그러면 여기를 요 순서를 여러분들이 바꿔도 될까요? 여기 보면 d.id, e.dptid, d.id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바꿔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바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실행했을 때 결과가 나왔대. 자, 그런데 제 관례는 뭐냐면 처음에 쓴 거, 즉 from emp 했을 때 온 요 녀석이 먼저 오는 거고, 그 다음 inner join 해가지고 오는 녀석을 여기다가 써주는 게 저는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맨 처음이 어쨌든 조인 안 한 버전이고, 지금 이게 조인을 해서 가져온 버전이잖아요. 그죠? 조인을 해서 가져온 버전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조인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서명, 평균 연봉, 최고 연봉, 최소 연봉. 자, 이렇게 조인했는데 여기 보면 평균 연봉이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게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보일게요. 좀 잘라서 깔끔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자, 여기에 트런케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트런케이트라는 게 있는데 트런케이트 한 다음에 avg 요거를 소괄호로 감싸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쉼표 쓰신 다음에 0이라고 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균 연봉 뒤에 있는 소수점이 다 날아갑니다. 트런케이트를 안 한 버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얘를 실행해 보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죠. 실행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트런케이트를 해가지고 보여주는 버전이 좀 더 깔끔한 거죠. 평균 연봉이 5,500입니다. 굳이 소수점까지 보여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2라고 쓰게 되면 2개까지 살아있는 거고, 그죠? 뭐 1 하게 되면 하나까지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쓰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0이라고 써서 실행을 해보면 어쨌든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조인을 해가지고 부서명까지 보여준 거죠. 근데 지금 부서명이 부서명이 dptid, 자, 그죠? 같은 거까지 해가지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1번, 2번은 나중에 바꿔서 보여주면 되니까 일단은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보여주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